안녕하세요. 범죄수사 두 번째 수업입니다. 인형 감정물을 그러면 우리가 감정할 수 있는 물건을 찾쳐야 되겠죠. 인형이란 거는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여 그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정한 상형을 의미하며 보통 문서, 유가증권 등과 결합하여 그 신용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형 감정의 대상은 계약서, 약정서, 각서, 사용증, 위임장, 이러한 문서에 날인된 인형의 이동, 서로 같거나 다른 식별, 위조 여부를 판독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서나 약정서나 각서, 차용증, 위임장에 보면 이러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옵니다. 인쇄물 감정물의 채취는 인쇄물에서 같은 것이 복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 장으로 제한하지 않고 이러한 인쇄물을 가능한 많이 수집해서 감정 자료를 해야만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조에 사용된 인쇄기라든지 인쇄판, 인쇄용지, 인쇄잉크 등이 얻어진 경우에는 그것들을 해치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감정에 사용해야 합니다. 단 잉크와 용지가 대량인 경우에는 그 일부를 써도 좋지만 이때의 자료 채취에서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감정 자료가 인쇄물의 일부분이라도 대조 자료에는 인쇄물 전체를 사용하고 임의로 절취하거나 떼어내서는 안 됩니다. 입수된 인쇄 판면에 잉크가 묻어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닦아내거나 잉크만을 채취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할 때 잉크 색깔이 같다 뭐 이 정도만 필요한 거지 정확하게 인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형 채취에 초점을 두면서 다른 부분은 참고식으로 가야죠. 그죠? 사건 현장 등에서 채취한 인쇄물. 자, 사건 현장에 채취한 인쇄물은 그대로 가야죠. 더러워도 씹거나 건조하지 말고 감정 자료 수집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취급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카드 화투는 가능하면 모두를 의뢰하고 만졌으니까 가능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모두를 의뢰하고 콘택트 렌즈는 건조되지 않도록 식염수 등의 보존액에 넣어 의뢰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서류나 현장에 발견된 증거물에 대해서 원칙이죠, 원칙.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현장에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는 거. 자, 방금 전처럼 그 문서 위조, 변조, 감정물을 채취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특히 필적은
개인의 성장 배경이나 사회 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오랫동안 필체를 써도 사회인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착화되는데, 이것은 개인 필체에 대한 희소성, 변함이 없는 항상성, 또 변화성, 유사성이 특징을 갖게 된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걸 전체를 표현하면, 이거를 전체로 표현하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진 필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한 측면에서 똑같은 필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똑같은 필적은 원래는 불가능하고 사람의 눈으로 구별이 안 될 뿐이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범죄 현장에서는 매우 유사한 필적을 가지고 사회 일탈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필체는 개인 간의 생활 특수성으로 인하여 충분히 비교될 만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사하게 헬스한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몸에 밴 모양은 타인과 똑같을 수가 없다. 이러한 필적 감정은 자연필, 자기필, 위필 등을 분류하여 그 진위 여부를 분석하고 필적의 자유의 구성과 형태, 필순, 필압, 필세, 오탈자의 비교시법을 통하여 희소성, 유사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글자 하나에 우리가 글자를 쓰면 쓰는 각도가 있고요. 글자 쓰는 각도, 글자에 주는 힘, 필순, 뭐부터 필적이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 모음부터, 뭐 밑에서부터, 동그라미도 왼쪽으로 돌리는 사람, 오른쪽 돌리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 자음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힘을 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필압, 필압력, 필의 세기, 필순, 형태 다 다릅니다. 이러한 필적 감정은 주관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과학적인 방법과 기계를 동원하여 그 진위 여부를 감정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감정 대상 문서가 이송 중에 구겨지거나 감정 의뢰서의 크기와 맞지 않아 감정 대상 문서를 A4 용지에 풀등으로 붙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필기구의 색채 검사나 정의 검사, 지질의 검사 시 풀 성분호이란 발광, 빛이 난다든지 형광, 감정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칠을 하거나 굽히거나 하면 안 된다. 또한 인지와 필적 또는 출력물의 문자 간에 날인의 먼저 후, 선후, 뭐가 앞이고 뭐가 후냐, 선후 여부. 감정 의뢰의 경우 인주가 묻었다면 다른 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인주도 다 성분이 다르잖아요. 그죠?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A4 용지도 똑같은 거 지금 다 다릅니다. A4 용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A4 용지를 검사하면 어디 회사가 나옵니다. 인주도 마찬가지예요. 볼펜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펜 성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릅니다. 불에 탄 증거물의 문자를 확인하려면 증거물이 부스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습도를 유지하여 플라스틱 박스 등에 수집하여 송부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박스는 구겨지지 않잖아요. 그죠?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통에 넣는 겁니다. 필은 재생은 볼펜이나 연필 등의 필기구를 사용할 때 그 필압에 의하여 생긴 필름 문자를 재생시키는 방법이므로 증거물을 굽히거나 접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이물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 원형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자, 필색. 글자 필의 색이죠, 색이. 자, 기필자가 글을 쓰기 위해 손가락과 손가락과 팔 등 신체 근육을 이용해 필을 기재하는데 이러한 신체적 특징에서 글씨를 쓰는 동작의 빠르기, 글씨를 얼마나 빠르냐, 이거를 필세라고 합니다. 필세. 여러분 필압은 아시죠? 기필자가 지면에 필기구를 이용해서 기재할 때 필의 압력, 필의 압력을 필압이랍니다. 필압, 압력을. 필압으로 기필자의 심리 상태나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필압, 필압을 하나로 심리 상태,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 뭐 손이 다쳤으면 못 쓰겠죠. 몸이 불편하면 잘 쓸 수가 없고, 필압으로 심리 상태, 마음이 흔들리면 막 이렇게 글자가 엉망입니다. 제가 유서를 자살자 유서를 보면 되게 불안정해요, 글씨가. 필압도 똑같지가 않아요. 너무 불안정한 상태 씁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쓰는 그 필체가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문가라면 필압으로 심리 상태, 몸이 이상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란 거는 그런 작은 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밝혀내는 게 전문가입니다. 필순, 말 그대로 필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인데 예를 들면 쌍비읍, 티귿 등 가로, 세로의 순서 등을 바뀌어 기재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하죠. 티귿도 디귿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다 다르죠, 그죠? 가로, 세로획의 순서를 바꾸어 기재할 수가 있죠. 배자 형태. 우리가 흔히 쓰는 성명 세자를 쓸 때 앞에 성과 뒤에 이름 사이에 간격을 띄우거나 붙여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성명을 쓸 때 앞에 성, 이 띄우고 건수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그냥 똑같이 이건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다 다르겠죠, 그죠? 배자 형태도 봐야 된다. 이것도 다 본다. 여러분이 이제 전문가 되겠죠, 그죠? 이 정도면 우리가 그 감정을 할 때 배자가 뭔지 띄어쓰기가 뭔지 이 정도 우리가 판별하면서 하면 전문가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첫째, 필압, 필세, 필순, 배자 형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현장에 써먹어야 되니까 필세, 필압, 필압으로 심리 상태, 몸 상태도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필순, 배자 형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면 되겠죠? 두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